건담 더불어 2부 후반 시점, 솔레스타일 빙은 이노베이드 세력과의 전투를 통해 배달을 탈환하는 것에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담이 반파, 세계의 태양로를 잇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솔레스타일 빙은 2년간의 재정비 기간을 가지고 기존 기체들을 재활용하며 소규모 무력 게임만을 실시했죠. 이후 극장판 시점, 정체불명의 적인 에르스의 공격으로 인해 솔레스타일 빙은 새로운 건담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듀나메스와 켈딤의 후계기이자 걸어다니는 무기고가 된 건담 사바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일부 시점의 무력 개입에 투입된 솔레스타일 빙의 3세대 건담들은 이오리아 슈엔베르그가 설계한 초안을 바탕으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끔 제작되었습니다. 그중 장거리 사격, 저격을 담당하던 듀나메스엔 2세대 건담인 사달수두부터 발전된 센서 장비들과 장거리 사격을 위한 스나이퍼 라이플이 장비되었죠. 거기다 뛰어난 저격 기술을 가진 닐 디란디가 탑승하여 듀나메스는 원거리에서 아군 기체를 엄호하거나 대기권을 넘어 우주까지 저격할 수 있는 뛰어난 원거리 전투력을 가진 기체가 될 수 있었고, 솔레스타일 빙의 무력 개입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 유사태양로 탑재 양산기인 징크스가 보급되고 유엔에서 실시한 솔레스타일 빙 소탕작전 오퍼레이션 폴링 엔젤스가 실시되자 듀나메스의 마이스터인 닐 디란디는 사망, 다른 마이스터들 또한 뿔뿔이 흩어지며 솔레스타일 빙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4년간의 잠적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톨레미 팀의 엔지니어인 이안 바스티는 기존 듀나메스를 운용했던 데이터와 모빌스트 기술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던 닐 디란디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새로운 저격용 기체인 켈딤을 제작하게 되죠. 다만 새롭게 합류하게 된 마이스터이자 닐 디란디의 동생인 라일 디란디는 반정부 조직인 카탈론에서 9세대 모빌스트에 탑승하며 활동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저격에 관한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던 형에 비해 저격 실력은 비교적 떨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7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긴 하지만 항상 90%를 기록하던 형에 비해선 실력이 부족했죠. 하지만 저격수를 제외한 나머지 능력들은 훌륭했고, 특히 중장거리 난전 상황에서는 오히려 형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일 디란디는 저격용 기체인 켈딤에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기인 난사 능력을 활용하여 좀 더 범용적으로 기체를 운용하며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솔레스타일 빙 또한 이런 라일의 성향을 반영하여 2부 최종 결전인 베다 탈환전을 앞두고 저격 보조와 난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무장인 라이플 비트를 추가한 GN 헤비웨폰 R 장비를 제작하죠. 이렇듯 저격용 기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난 켈딤은 베다 탈환전에서 근접용 기체인 아르케 건담과 리바이벌의 가데사를 격추시키는 등 많은 활약을 하지만 정작 추가 장비인 라이플 비트는 큰 활약을 하지 못한 채 아르케의 팡을 상대하며 모두 소모하였고, 켈딤 건담 또한 가데사와의 전투에서 반파당하게 됩니다. 이후 이노베이드 세력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배달을 탈환하는 것에 성공한 솔레스타일 빙이었지만 켈딤을 포함한 모든 기체들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기존 스폰서였던 왕 류밍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톨레미 팀은 자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다행히 베다와 티에리아가 연방을 협박하여 솔레스타일 빙은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두 개의 새로운 태양로와 세 개의 5세대 건담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기존 솔레스타일 빙의 3세대 건담들은 각각 특수한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건담들은 근접전, 기동성, 저격, 화력 같은 별개의 역할을 부여받고 일부 시점의 무력 개입에 투입되었죠. 이런 역할 분담은 이후 4세대 건담들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기존 화력을 담당하던 티에리아가 2부 마지막 전투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공백을 나머지 마이스터들이 채울 필요가 있었고, 새롭게 개발된 3개의 5세대 건담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화력을 가지며 단독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 있게끔 제작되게 됩니다. 이전 로곤의 기체들이었던 듀나메스와 켈딤은 다른 기체들보다 많은 센서 장비를 탑재하고 높은 사거리와 정확도를 지닌 스나이퍼 라이플을 장비하는 것으로 먼 거리의 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한 번에 하나의 적만 사격할 수 있는 저격이라는 특성상 혼자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센서와 무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른 기체들의 무장들도 정확도와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저격은 한 기체가 전문적으로 다루기엔 애매한 특성이 되었죠. 따라서 솔레스타일 빙은 로곤의 새로운 건담을 제작할 때 저격이라는 컨셉을 버리고 저격보다 난사전을 선호하던 라일의 성향을 반영하여 좀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게끔 설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작된 기체가 라일 디란디 전용 5세대 건담 사바냐입니다. 사바냐는 난폭하게 찌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슬람교의 천사 자바니아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고, 그 이름에 걸맞게 다수의 무장을 탑재하여 난사전을 펼치게끔 설계된 기체입니다. 솔레스타일 빙은 사바냐를 비롯한 5세대 건담을 제작할 때 연방정부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는 감시자, 스폰서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과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각 5세대 건담들은 이전 기체들의 부품과 기술들이 많이 재활용됩니다.
건담 하루토와 마찬가지로 사바냐 또한 기존 로군 기체들의 디자인을 모두 합친 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헤드 유닛과 배 부분의 장갑판은 듀나메스의 것과 비슷하고 켈딤의 프레임 구조를 베이스로 삼았기 때문에 가슴 장갑 부분과 꼬리가 달려있다는 점, 발 부분에 지면 고정 장치가 있다는 점 등 기체 전체적인 디자인이 매우 흡사하죠. 다만 기존 꼬리 부분에 위치했던 태양로가 다시 가슴 부분으로 이동하여 대신 두 개의 추진기가 부착되는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건 계열 기체들의 프로토타입인 건담 사달수드는 건담에 사용될 각종 센서류 장비들을 시험하기 위해 제작된 기체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신에 많은 센서 장비들이 부착되었고 여기서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듀나메스와 켈딤은 각각 이마 부분에 저격을 담당하는 메인 카메라 아이가 장착되었죠. 이 메인 카메라 아이는 각 기체의 스나이퍼 라이플과 연동되어 하나의 적을 높은 정확도로 사격하게끔 보조해주는 장치였습니다. 다만 사바냐의 경우 하나가 아닌 다수의 적을 한 번에 조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헤드 유닛의 메인 카메라 아이 이외에도 양쪽 어깨와 무릎 부분에 4개의 카메라 아이가 증설됩니다. 총 5개로 늘어난 카메라 아이들로 인해 기존 기체들에서 저격을 보조하던 라이플형 컨트롤러가 사바냐의 조종속에는 생략되었고 대신 한 번에 많은 적을 조준할 수 있는 멀티 로건 기능이 추가됩니다. 내부의 조종 스틱 또한 라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죠. 솔레스타이빙의 3.5세대 적용용 기체 켈딤은 이전 기체인 듀나메스가 사용하던 센서 실드, 풀실드 대신 실드 비트라는 올레인지 병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실드 비트들은 표면에 GM 필드를 전개하여 모든 방향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여러 개의 실드 비트들이 결합하여 더 큰 방패를 형성하기도 했고 내부에 빔 건이 탑재되어 있어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장비였습니다. 이후 추가 장비, 라이플 비트와 함께 운영되며 여러 전투를 거친 비트 장비들에게서 솔레스타이빙은 많은 잠재력을 보았고 5세대 건담인 사바냐의 주무장을 모두 비트 장비로 구성하게 됩니다. 사바냐는 라이플 비트, 홀스터 비트라는 두 가지 종류의 비트를 각각 10개씩 세트로 장비합니다. 이마저도 최종 결전을 앞두고 4세트가 추가되어 사바냐는 총 28개의 비트들을 운용하게 되죠. 더불어 시리즈의 올레인지 병기, 판과 비트류 장비들은 내부의 자체 AI 혹은 탑승자의 뇌양자파에 의해 컨트롤됩니다. 다만 사바냐의 마이스터인 로곤의 경우 뇌양자파를 사용할 수 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조종석 내부의 하로가 이것을 대신 컨트롤하죠. 이전 세대의 기체인 켈딤은 9개의 실드 비트와 이후 GN 헤비웨폰에서 추가된 6개의 라이플 비트, 총 15개의 비트들을 사용했지만 사바냐는 2배에 가까운 28개의 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체의 조종 보조까지 담당하는 하로 한 기만으론 감당이 어려워져 조종석의 비트 컨트롤을 위한 파란 하로가 추가됩니다. 켈딤의 실드 비트에서 발전되어 개발된 홀스터 비트는 사바냐의 본체와 연결된 가동식 암에 부착되어 양쪽에 총 10개가 장비되고 이후 최종 결전에선 4개의 비트가 추가되어 총 14개의 홀스터 비트를 장비합니다. 사바냐의 홀스터 비트들은 기존 실드 비트에 비해 크기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듀나메스의 풀실드처럼 움직임에 방해가 될 것 같지만 각 비트들을 고정하는 고정식 암의 움직임을 통해 최대한 사바냐의 기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체 면적의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후 비트들이 전개된 상태에서는 모든 방향에서의 공격을 방어하고 한 개만 단독으로 운용되거나 2개 혹은 여러 개가 합쳐져 더 넓은 범위를 방어하죠. 켈딤의 실드 비트와 마찬가지로 표면에 GM 필드를 전개할 수 있어 여러 방향에서의 빔 공격은 물론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진 에르스의 돌진과 침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양함의 빔 공격 혹은 반복된 에르스의 돌진처럼 감당이 불가능한 공격엔 파괴되고 GM 필드가 모든 방향에서 전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에르스를 방어할 때 뒷부분에 침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후 에르스와의 최종 결전에서는 사바냐가 왼쪽 팔을 잃게 되자 노출된 태양로와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 2개의 홀스터 비트들을 마치 망토처럼 두르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각 홀스터 비트들은 내부의 GN 컨덴서를 동력원으로 삼으며 본체와 연결된 고정식 암을 통해 입자를 충전합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극장판 시점에서는 컨덴서의 용량이 유사태형로급으로 증가하여 활동시간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작중 사바냐가 홀스터 비트를 전개할 때 고정시감을 아예 분리해버리는 장면도 있죠. 켈딤의 실드 비트와는 다르게 홀스터 비트는 자체적인 공격 능력은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홀스터라는 이름처럼 내부의 라이플 비트 2와 추가 부품들을 내장하고 있죠. 라이플 비트 2는 GN 헤비웨폰의 라이플 비트를 발전시켜 제작되어 각 홀스터 비트에 총 10개, 최종전에선 총 14개가 장비되며 사바냐의 주무장으로 사용되는 병기입니다. 라이플 비트 2의 재밌는 점은 올레인지 병기로 활용되면서 내장된 손잡이를 노출하는 것으로 동시에 사바냐가 손에 장비하는 주무장으로서도 기능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켈딤이 사용하던 스나이퍼 라이플 2는 저격전뿐만 아니라 변형을 통해 3연장 머신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범용성이 훌륭한 무장이었지만
거대한 크기로 인해 전투 중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사바냐의 라이플 비트는 10개 중 2개의 비트를 주무장으로 사용하다 이것이 파괴되더라도 나머지 비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투 중 무장을 잃는 경우가 없어졌죠. 각 라이플 비트들은 하단에 실제 칼날이 전개되어 있어 사바냐가 최소한의 근접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홀스터 비트 내부의 추가 총료를 부착하는 것으로 라이플 모드와 피스톨 모드 총 2가지 형태로 사용됩니다. 피스톨 모드는 듀나메스의 빔 피스톨을 개량한 버전으로 연사력이 우수하며 휴대시 하단의 칼날을 쉽게 휘두를 수 있고, 라이플 모드는 반대로 연사력은 떨어지지만 뛰어난 정확도와 긴 사거리의 빔을 발사할 수 있죠. 또한 각 라이플 비트의 총신엔 스코프가 내장되어 있어 이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좀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종석 내부의 파란 하로에 의해 컨트롤되는 라이플 비트들은 솔레스탈 비잉의 비트 변개에 관한 데이터가 집약되어 이노베이터 전용기인 가데라저와 비슷한 수준의 넓은 원격 작동 범위를 가지고 있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빔을 발사하거나 사바냐에 장착된 5개의 카메라 아이, 내부의 멀티로곤 시스템과 연동되어 동시에 많은 적을 정확히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죠. 홀스터 비트와 마찬가지로 라이플 비트의 컨덴서 용량 또한 엄청나서 작중 라이플 비트는 사출된 이후 한 번 더 충전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비트들은 사바냐가 트랜스암을 발동할 때 트랜스암이 함께 적용되어 성능이 더욱 강화되고, 원리가 설정상 설명되지는 않지만 각 비트들을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배치하여 강력한 고출력의 빔을 발사하는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사바냐는 이전 세대의 기체인 듀나메스와 켈딘과 마찬가지로 기체 내부에 미사일을 내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무릎 혹은 스커트 부분에 미사일이 장착되어 긴급 상황에서 소수의 미사일만 사용하던 이전 기체들과는 달리 사바냐는 온몸에 24개의 미사일 포드, 총 76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며 아예 본격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활용하죠. 전신에 다수의 미사일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바냐는 86.8톤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며 이전 기체인 켈딘보다 30톤 가까이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중량은 자연스럽게 기동성의 저하로 이어졌고, 모든 미사일을 소진한 이후 미사일 포드를 분리하여 무게를 줄이는 하루트와 마찬가지로 사바냐 또한 빈 미사일 포드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미사일 포드들은 분리되기 이전까진 각 부위의 장갑제로 사용되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체 중량이 줄어드는 대신 방어력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사바냐의 가장 상징적인 기능인 전탄 발사는 장비된 세 종류의 무장들과 조종석 내부의 멀티로곤 시스템을 연동하여 모든 무장을 동시에 발사하는 기능입니다. 이때 멀티로곤 시스템은 44개의 목표들을 동시에 조준하고 전면에 압도적인 화력을 난사할 수 있죠. 멀티로곤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는 것이라 사바냐는 저격을 벌였다기보단 오히려 저격에 가까운 수준의 정확한 공격을 빠른 속도로 연사하는 기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후 최종 결전에서 LS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잃은 상태에서도 전탄 발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 본체의 카메라 아이, 라이플 비트들만 무사하다면 사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격을 위해 형인 닐디란디 전용으로 설계되었던 듀나메스와 켈딘과 달리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제작된 건담 사바냐에 탑승한 라일은 각종 무장들을 사용해 수많은 에르스들을 격추하거나 비트들을 합친 강력한 빔으로 세츠나에게 길을 열어주는 등 본인의 장기를 적극 활용하며 극장판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멀티로곤부터 시작하는 전탄 발사 장면의 경우 극장판뿐만 아니라 더불어 시리즈 최고의 명장면으로 손꼽힐 정도죠. 이후 전투에서 한쪽 팔과 다리를 잃고 심지어 조종석까지 노출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지만 세츠나가 극적으로 에르스와의 대화에 성공하며 아예 파괴된 라팔, 외우주로 떠나버린 더브로 퀀터, 기체가 폭발하여 대파된 하루트에 비해 사바냐는 비교적 깔끔한 상태로 살아남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10주년 낭독극에서 에르스 대전이 끝난 이후 다시 수리되어 중동의 여러 분쟁에 투입되었다는 언급이 있어 여전히 로곤의 기체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여담으로 더불어 극장판에 등장하는 각 5세대 건담들은 최초로 공개된 PV에선 본편과 상당히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바냐의 경우 다른 기체들보다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본편 버전의 홀스터 비트의 위치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비트로 보이는 물체들이 있는데 이게 본편에까지 그대로 활용되었다면 어떤 역할을 했을지 의문이 생기긴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